공매도 금지 이슈가 굉장히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률, 대형주가 30%씩 올라가는 흐름을 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투자 심리가 재충전됐고 포트도 나름 재충전이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확 특집으로 이제 부장님과 얘기를 나눠가고자 늘렸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공매도 금지 이슈 이전에 뭐 금리 하락, 환율 하락, 수출 데이터 개선 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던 상황에서 공매 금지 이슈가 붙으면서 어제 정말 폭등이 나왔던 지수였습니다. 좀 이른감이 있긴 한데 연말 산타랠리 얘기도 슬슬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결론 말씀드리면은 일단 공매도 금지가 까지 2주가 되는 내년 6월까지는 강세장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연말 산타랠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 하락에 대해서는 2차 전지만의 하락이 아니라 시장 하락이다. 시장 하락이 있고 물론 2차 전지만의 노이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공매도 거기에 핵심 공매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그로 인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원달러 환율 1,350원 이상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1,300원이 깨졌고 그리고 영풍재지 사태가 좀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의견 계속 들었습니다. 영풍재지 사태로 인해서 키움증권에서 증거금 100%로 설정된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좀 시장 하락을 특히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하락에 더 키웠다고 보는데 네. 영풍재지 한가 풀리고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키움증권에서 지금 증거금 100% 종목들을 아마 오늘부터 이제 원상태로 좀 돌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빠졌던 미증시도 이제 반등을 하는데 미증시가 8, 9, 10월 달 이렇게 연속 하락 나온 건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정도의 수준으로 하락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가도 꺾였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을 그동안 짓눌렸던 요인들이 거짓말처럼 한 번에 다 그러니까요. 판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정말 누가 일부러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매도 그 전면 금지라는 기습적인 그 주말에 재료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그 코스닥이 7%가 넘었죠. 역사적인 이제 그 시장 상승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어쨌든 정치 이반자들을 통해서 지금 인정된 상황이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연준이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들이 이번에 이제 증명되다 보니까 내년 그러면 한 6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돼서 한 100bp 정도는 인하하지 않겠냐는 게 시장이 배팅이 좀 들어간 상태고 네. 이유도 같은 경우 이거 ECB 같은 경우도 내년 4월부터도 연준과 비슷하게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는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향후에 이제 2024, 2025년도 금리 인하 구간에서 강세장을 계속 강조 드리는 것도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에 대한 또 최근에 이제 어제 잠깐 올라서 4.6 돌파했지만은 네. 5.0을 돌파했다가 4.5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또 이제 그리고 승부욕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환율이 급락하다 보니까 이건 수급이 들어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된 날 환율이 급락하고 외국인 수급이 대거 들어왔다는 거는 공매도와 외국인 수급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율이라든가 그러니까 국제 그런 매크로 이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 해당 국가의 산업에 성장하는 기업과 종목 회사가 기업이 있으면 그거를 매수하는 것이지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뭐 헤지펀드라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이거 자체가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되고요. 공매도가 금지됐던 기간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공매도 금지되면은 강세장으로 갈 거는 이미 알고 다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 기간 팬데믹 기간에도 공매도가 금지됐던 기간에는 그 유동성 장세로 또 QE까지 네. 실행이 되면서 급등했었고 공매도 금지가 허용된 2022년 7월부터 시장이 꺾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시장 빠졌던 거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왜 이렇게 공매도 금지가 됐냐를 봤을 때는 근데 물론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요청, 뭐 청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만큼 심각하게 그 불법 공매도, 특히 무차입 공매도가 이제 대거 적발됐다는 것이고요. 네. 금융 당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거 적발된 겁니다. 이게 이제 빌미가 된 게 일단 그 2차 전지 투자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대변을 말씀드리면은 그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주식 해킹 사건이 이게 무차익 공매도와 연관되지 않느냐는 강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대거 무차익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이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이제 칼을 지금 들이댄 거 볼 수 있겠고요. 내년 6월까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시장 하방을 잡는 요인이고 너무 이제 그 공매도가 워낙 많은 상태에서 지금 쇼커버가 지금 강하게 들어온 상황이라서 일단 당분간 이걸 이어질 거라서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강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연준이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네.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랑 내년 그 국내 증시가 6월까지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다시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연준이 6월부터 금리 인하 가게 되면은 이게 강세장의 연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실 때 2025년까지는 최소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리면서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럼 지금 이렇게 센티가 안 좋고 좀 펀드멘트로 떨어진 지금 상황과 내년에 좀 경기가 안 좋다는 그 우려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연준이 금리 인하가 6월부터 내년 6월 하반기에 된다고 하면은 그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버텨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많이 있었고 어떤 포인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타이밍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트리거가 이 공매도 금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하방을 잡으면서 강세장을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연준의 금리 인하와 2025년은 완전히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게 되면은 타이밍이 잘 맞네요. 네, 미국 시장에서의 그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산업들이 육성되면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서 미국은 고성장을 가고 미국의 3분기 때 GDP 성장이 4.9%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성장으로 가는 네.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혜가 우리나라가 좀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 뭐 공매도 그로 인한 불공정 사례 개선에 대해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요구가 있는데 뭐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공매도 차별성을 이걸 네. 통일한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일단 전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통해서 다 이런 이 불법 공매도가 앞으로 뿌리를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투자나 전수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수급 방향에 대해서 시장은 많이 고민해요. 근데 일단 말씀 주신 내용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강세장 그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시세 기대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2차 전지가 어제 강한 반등을 준 것 또한 굉장히 반갑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눠갈 겁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이 수급적인 강한 반등이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는 사실 공매 금지 이슈가 외국인 수급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고 앞서 외국인과 공매도가 그렇게 크게 관련 없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왜 시장은 계속해서 외국인 공매도 이렇게 연결을 지을까요? 그거는 이제 공매도를 반대하는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건 금융 당국이 명확하게 사인을 줬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기간에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더 강했다는 경향이 발견되지 않다라고 금융 당국에서 딱딱 얘기를 해줬어요. 뭐 공매도 금지하게 되면 MSCI 뭐 선진지수 편입이 좀 어렵게 돼서 외국인들 이탈이 심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나가고 들어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그 글로벌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투자할 기업이 없으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나가는 것이고요. 투자할 기업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지 이게 공매도랑 연결돼서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패시금 자금 속성상 거의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거시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를 연결 있는 쪽을 말하는 분들은 의심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텔레그램이라든가 다른 SNS 내용들 쭉 항상 보면은 특이한 게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라든가 반대하는 입장의 분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걸 쭉 보면은 2차 전지 쪽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을 못 봤고요. 또 불법 공매도에서 언급을 하신 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은 좀 걸러 드리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어제 그 에코프로베임이 상한가 목전에 갔다가 좀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다시 갔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그 뉴스가 하나가 나왔던 게 대주주 양도세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대주주가 양도세를 내는 조건이 한 종목당 10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지분 1%, 코스닥은 2% 이상인데
어제 이제 그러니까 당정에서 여당에서 그 주식 양도세를 뭐 15억에서 20억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고요. 이 그 주식 양도세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서 여당에서 어떻게든 이제 그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어떤 법안을 좀 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은 관련 법을 또 이렇게 또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좀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로 하게 되면은 지금 대체로 연말에 이제 양도세를 10억 기준으로 이제 맞춰 놓으려고 지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지난 7월 달에도 상당히 이미 실행하신 분들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쪽에서 양도세 이슈 문제가 연말에 그 관련 매물이 나올 네. 거라는 이슈가 노이즈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후반에 더 강하게 쳤다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도 안 되지만은 더 문제가 주식 선물도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주식 선물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종목 자체 하방이 안 돼요. 그럼 대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이 쇼코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이게 쇼코보로만 계속 종목을 갈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펀드메탈이고 실적이 중요한데 우리가 상반기 때보단 지금 하반기에 2차 전지 종목들의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진 건 사실이기 네. 때문에 양극재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확인된다거나 리튬 가격들이 이제 강세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장기 투자에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흐름 질문 드렸고 저희가 이 시간에 특집으로 더 시간 확보를 한 것은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을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슈에 공매도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쇼커버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당연 돋보였던 건 어제 2차 전지였습니다. 와, 시총 상위주들의 상한가 움직임을 보면서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예측해 주세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장에 대한 부장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쪽에 특히 에코프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가장 세게 들어왔던 게 8월 31일 MSCI 자금 1조 들어왔을 때 UBS에서 8천억으로 공매도로 그 패시브 자금 엎었을 때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공매도가 극심하게 나오면서 장중 60만 원도 깨진 그 상황도 벌어졌었는데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년 6월까지니까 앞으로 8개월인데 지금 일부 대차 물량은 이자율이 2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이자를 감당하면서 내년 8월까지 버틴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모 증권사에서는 지금 그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뭐 비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지점장 회의 해가지고 긴급 이머전시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은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최근에 공매도 물량이 극심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커버한 물량들은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신고가부터 공매도 친 물량들은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공매도 많이 친 사람들은 버틸 것 같아요. 결국 근데 이 버틴 물량 때문에 나중에 2차 쇼트키즈가 나중에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 LNF가 이제 코스닥에서는 공매도 1, 2, 3이고 네.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게 코스피에서 공매도 1, 2, 3이거든요. 어제 제일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여기 있던 것이고요. 지금부터 투자 순위 한번 짜주시면요. 당연히 이제 그 에코프로가 탑픽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 BM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NF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코스피 쪽에서는 가장 탑픽이 뭐 다들 그냥 포스코홀딩스를 좋아하시니까 그게 보시면 나겠고요. 포스코홀딩스가 가면은 퓨처엠도 따라갈 것이고 네. 엔솔은 잘 모르겠습니다. 엔솔은 어쨌든 지금 쇼커버 때 올라가는데 일단 내년도 실제 컨센서스가 지금 저도 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컨센서스랑 좀 맞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어서 이건 좀 그러니까 내년은 좀 슬로우 다운할 수 있지만은 2025년도는 크게 성장한다. 이거는 변함없는데 일단 순위로서는 소재 그리고 이제 장비, 셀 요 순이고요. 그리고 아까 어제 이제 그 상한가 나왔던 종목을 보니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금양이 그 상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어제 공매도 비중이 확연히 줄었고 네, 줄었어요. 또 그걸 봤을 때는 지금 이 공매도 지금 그러니까 그 상환 물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종목당 지금 공매도 수량이 얼마 있는지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거가 줄어드는 거 확인하고 이게 확연히 줄기 전까지는 계속 쇼코바 장세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양극재만 볼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부터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양극재 말고도 동박이라든가 전액 쪽에서도 기회가 있다. 안 그래도 시청자분이 아쪼님이 저번 주 SKC 굿샷 리뷰 부탁드립니다. 신규로 또 들어가도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타이밍이 좋았네요. 이 부분 이 시간에 올려주셔가지고 AS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방송 한 7만 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벌써 한 30% 올라갔거든요. 뭐 좀 괜찮다고 보는데 뭐 조정 받을 때 사십시오.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30% 올라가는데 막 따라 붙는 것보다는 제가 포인트는 이제 동사가 이제 그 말레이시아 공장 그 동박 공장 올라가면서 지금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이익 개선 될 것 같고 회사에서 매출 가이던스를 2025년도에 7조 이상 부르고 2027년도가 11조 4천억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이거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매출이 2조 중 3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요. 전액 쪽 같은 경우는 양극재만큼 그 투자 회사가 좀 빠른 쪽이 그 전액 쪽이라서 2025년도 쪽이 아마 미국 쪽에서의 전액 기업들이 되게 크게 성장한 그룹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액 쪽도 관심 가지시고 장대주들은 이제 제가 좀 그 장비보다는 소재가 더 빠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근데 지난번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반등 올라오니까 추가적인 반등이 올라오게 되면은 장비를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장비에서 소재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날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쇼커버 장세가 당분간 진행되지만 네. 추세적인 장기 상승 위해서는 실적 펀더멘털이 더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금 단기 급등, 뭐 쇼커버 장세가 계속돼서 올라간다면 살짝 정리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전략을 짜야 돼요? 아니면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공매도 쪽에 급락이 나왔던 구간, 그러니까 쇼커버가 어느 정도 끝나는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러니까 뭐 다 차익이 아니니까 일부 좀 차익을 했다가 네. 좀 조정 받으면 다시 잡는 전략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양이랑 포스코 DX가 11월 15일 날 그 MSCI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좀 2차전 쪽에 좀 생태가 더 좋아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와 2026년도는 배터리 산업의 특히 북미 시장에서 성장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리는 이 두 개의 사이클이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2025년까지는 1차적으로 2차전지 투자를 이어간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지수가 2,300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10년선, 10년 이동평균선 이하에서는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10년선 이하에서는 항상 이 정부 지원 정책이 항상 나옵니다. 20년간의 데이터가 그랬고요. 네. 이번에도 그러한 그러니까 10년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주식을 팔면 안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잘 끌고 가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 질문에 이렇게까지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했던 것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전략을 나눠봤고요. 사실 이창한 영업부장님 저희 매주 화요일마다 이 시간 모셔서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을 추가 업데이트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많은 분들이 또 리뷰 의견도 올려주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화요일에 같이 호흡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전략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비단 2차 전지만 해당은 아닙니다. 어제 뭐 바이오라던가 혹은 게임이라던가 혹은 중국 소비까지도 이렇게 관련해서 잔고 비율 높았던 종목들이 올라갔단 말이죠. 2차 전지 외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올라가겠지만은 이게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적이 받침돼야 되는데 네. 공매도만 많은 기업은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올라왔을 때는 그런 기업들은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그 롱숏 헤지 펀드들이 주로 이제 반도체랑 뭐 의료 AI 쪽에 롱을 치고 2차 전지 쪽에 숏을 쳐서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른 섹터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어제 초반에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다가 후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공매도로 인해서 롱숏 관계에 의한 어떤 그 수급 네. 이벤트를 넘어가서 이거 강세장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가 그 상승 깃발형 패턴이 나오고 컵앤 위드 핸들 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강세장 흐름이 지금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의료 AI 쪽에서의 좀 단기 수급 약화를 좀 염려를 했는데 어제 모습은 일단 다 같이 그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과 의료 AI 쪽에서의 수급 약간 이탈은 있을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그쪽을 따라 붙는 것보다도 좀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실 그런 이슈 때문에 조정 받으면 또 다시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어떤 수급의 이구동을 넘어서 시장 전체 상승의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다른 섹터들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2차 전지 아닌 섹터도 이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겠다라고 좀 어저께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스마일 어게인 했던 어제였습니다. 뭐 많은 섹터가 같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종목군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함께 웃을 수 있던 장이었죠. 자, 시장에 대한 그리고 2차 전지에 주력해서 저희 전략을 나눠봤고요. 공매도 금지 이슈도 시장과 연결해서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이창한 영업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시는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공략주들이 다 좋은 흐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궁금합니다. 앞서 SKC와 저희 AS 했고요. 덕산 테코피아이네요, 오늘의 종목이. 그러니까 전액 쪽 가져왔고요. 제가 이제 그 덕산 테코피아는 원래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이제 2차적인 소재 세 가지를 하는데 핵심 포인트는 그 2차적인 소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이제 SK온과 합작으로 해서 공동 개발해서 그 전액 첨가제를 이제 여러 종을 양산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사가 이제 현재 그 내년 기준으로 전액 첨가제 쪽의 캐파가 2,300톤 정도 돼서 최소 매출 700억 이상이 될 것 같고요. 2025년까지 국내에서만 5천 톤에서 10,000톤 정도 이제 캐파 구축을 할 건데 이게 대략 그 매출로 보면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동사가 매출이 연간으로 1,000억 정도 넘습니다. 현재 올해 작년에 한 1,100억 했고 올해도 한 1,000억 좀 이상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전액 쪽도 지금 신규로 사업을 들어갔는데요. 동사의 그 덕산 테코피아의 자회사 덕산 일렉 테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여기 미국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 공장은 이제 6월달에 이제 캐파가 이제 완료가 준공이 된 상태인데 2025년까지 미국 그 테네시주에서 6만 톤 규모의 캐파를 구축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SK온과 LG 에너지솔루션 쪽에 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그 공장이 있는 쪽에서 같이 짓고요. 키로당 전액 가격을 110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매출이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나오는 그런 캐파거든요. 이게 6만 톤 캐파가.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연간 매출이 1,0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전액 첨가제에서 2025년도에 2천억에서 3천억 매출 발생 예상이 되고 그리고 2025년도에 양산이 되게 되면 전액 쪽에서도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2, 3년 안에 매출 1,000억짜리 회사가 매출 1조 회사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액 사업, 그 2차전 소재 부분만 포함되고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쪽은 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적어도 어쨌든 매출 1조가 되는 2, 3년 후에 되는 회사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까지는 안 좋을 것 같고 내년부터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 크게 돌아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쉽게 동사에 이제 실적을 추정하는 직권 리포트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컴플레이스 규정상 저는 이제 아까 예를 들면은 매출 1조면은 영업이익을 뭐 10%, 15% 네. 잡으면은 그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1,500억 나오면은 밸류 몇 배 주면은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 어려가지고 기술적으로 그 가장 이제 상단에 이제 매물대 3만 원 정도 목표가 좀 일단 드리겠고요. 손절가 13,000원. 어제 좀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 종가 정도, 그러니까 2만 원 아래 정도에서 매수 의견 좀 드리겠고요. 이게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소량하시고 좀 밀리면 좀 더 조금씩 나눠서 사시는 전략으로 그래서 상단은 2만 원, 하단은 18,000원 이 정도 밴드에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셨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 이제 공략주로는 덕산 테코피아 전액 관련주로서 얘기 주셨어요. 2만 원 아래에서 매수해서 목표 라인에 일단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매주 함께 하시면서 관련한 종목들도 AS에 나갈 거니까요. 이 시각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과 오늘 시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